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저는 지금 약간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멋진 그림들을 소개할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 그림이 아닌 저와 함께 수업하시는 분들의 그림입니다. 우선 먼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 그림들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못 그렸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들도 정작 본인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너무 멋진 그림으로 보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림을 비교할 때 그 판단 요소를 형태적인 이유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얼굴이 이상한데? 손가락을 못 그리겠어. 몸은 왜 이렇게 길어졌지? 물론 사람들마다 그림을 보고 느끼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다른 그림의 예쁨이 또 있답니다. 저는 그걸 자유로운 선의 예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형태적인 요소가 더 잘 맞게 그려진다면 그 예쁨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형태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 선 자체의 예쁨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조금의 이상함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의 예쁨을 보지 못합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볼까요? 형태적으로는 많이 어색한 그림이죠. 하지만 여기 그리고 여기 너무나 예쁜 선들이 보인답니다. 이 그림은 또 어떨까요? 여기 이 그림은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본인 스스로도 이 예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리는 대상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 그림에서 예쁜 곳을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아직 그 예쁨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계신 이유일 테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서 자유롭게 그려보는 것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일 거예요. 이런 멋진 선들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려볼 때 비로소 만나보고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지 자유롭게 그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조금 이야기의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자유로움을 형태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내는 자유로움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의 그림에서 이렇게 예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유롭게 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태적으로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을 방해한답니다. 그러면 형태 공부는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형태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수업에서도 반 이상이 형태 공부를 위한 수업으로 진행된답니다.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손은 어떻게 그리는지, 몸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연습은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는 형태적으로 잘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방해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방해가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꽤나 어려워요.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그려가라고 이야기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린다고 해도 또 결국에는 형태 공부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느낌의 선을 발견해보고 그걸 느껴보는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느껴지는 어떤 한순간, 어라? 이 선은 조금 특이하게 예뻐 보이네? 라는 경험.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수업부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크로키를 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크로키죠. 그래서 아마도 첫 수업이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무언가를 다 알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려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요. 그렇게 첫 크로키를 그리고 바로 그림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의 재미를 느끼신 분들은 그대로 즐겁게 그려가시면 되고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재미를 찾아가며 조금씩 느껴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답은 정해져 있답니다. 많이 그려보는 거. 많이 그려보려면 오래오래 그려봐야겠죠? 그 많이 그려보는 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크로키를 하면서 자유로운 선의 예쁨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조그만 그림 안에서 예쁨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려간다면 한 장 한 장 그려갈 때 자신의 그림에서 어색한 곳, 잘못 그린 곳만을 찾기보다 그 예쁨을 느껴보고 또 새롭게 만나보면서 즐겁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오래오래 그릴 수 있고 또 많이 그려갈 수 있겠죠. 아까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답이 뭐라고 했죠? 많이 그려보는 거, 오래오래 그려보는 거.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그림을 그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형태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막 낙서처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예쁨을 찾아보세요. 그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많이들 하는 구조적인 인체 공부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인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더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낙서처럼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하지만 그냥 낙서가 아닌 그 안에 조그만 예쁨을 찾아보는 낙서랍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그리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크로키를 하면서도 형태를 맞춰가게 되고 형태 공부를 하면서도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운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는 없는 느낌으로 멋지고 자유롭게 그려주신 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 또한 그림을 그려갈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보려고 늘 애쓴답니다. 멋진 그림들 잘 감상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스케치북 안에서도 이 예쁨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자신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면서 몰라봤던 그 예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수강생분들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서 자신의 그림의 예쁨을 느껴보는 재미를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들 즐겁게 그림 그리시기를 바라고 안녕.